진짜 평화가 과연 뭐냐? 평화도 소극적 평화가 있고 적극적 평화가 있는 것이죠. 피스키퍼는 국방력을 증강해서 누가 쳐들어와도 난 막아낼 거야. 이렇게 해서 유지되는 거. 이게 윤석열식 평화고, 지금 윤석열 때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 이 정권이 가고 다시 민주개혁 평화 정권이 다시 수립되면은 그동안에 다 사라진 줄 알았던 성과가 마치 봄날에 씨앗이 새싹을 틔우듯이. 네, 여러분들은 뭐 어떤 평화를 원하십니까? 목숨 걸고 공부하자.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인문학의 시간. 우선 신검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검지입니다. 네, 비가 많이 와요? 네. 끝나고 막걸리 파전하면 좋았을 텐데. 아, 그래요? 선생님이 스케줄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어쩔까? 왜 하필이면 오늘 이럴까? 근데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기회 많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예, 다음번에는 아예 막걸리를 먹으면서 네. 내가 걸직한 얘기 해드릴게.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 책입니다. 제목은 평화의 힘. 작가는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고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교수. 제가 그냥 동생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끼리 맨날 술 퍼먹으러 다니는 사이인데 책을 썼다고 해서 갖고 왔네. 그래가지고 이게 뭔 책인가 보니까 우선 첫째, 재미는 없어요. 맞아요. 만약에 재미로 책을 읽으시려면 포기하세요. 대신 내가 재밌게 다 요약해드리는 이걸로 만족해도 돼. 근데 생각보다 읽기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어. 저는 이런 책을 한 번도 평생에 사서 본 적이 없거든요. 아, 이런 류의 책을? 네, 근데 생각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관련한 책이잖아요.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일단 넘어갔다 하면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자, 그런데 내용은 뭐 서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지만은 정말로 사실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그 문재인 정부 5년의 주요 기록을 그 하나의 어떤 담담한 문체로 쓴 건데, 그런데 이 책이 지금 나오는 배경이 뭐냐?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느냐? 갑자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선거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5년은 가짜 평화래. 그래가지고 그 한덕수 총리는 뭐라 그랬냐면은 거짓 평화라 그랬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짜 평화 쇼라 그랬고. 그러면 뭐가 진짜 평화냐? 요건 윤석열 대통령이 6.25 73주년 기념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힘에 의한 평화만 진짜다. 진짜 평화다. 센 놈이 진짜다.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마. 평화? 그런 거 협상으로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뭐 협입력? 노력? 무슨 합의? 그거 다 가짜 평화야. 그럼 진짜 평화는 뭐요? 힘으로 하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 이거지. 말이 되는 말인가요? 이 책의 서두에도 나와 있지만 진짜 평화가 과연 뭐냐? 평화의 국어사전 뜻은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그러니까 뜻인데요. 예, 그런 뜻인데 그 한 줄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우선은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다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처음엔 지금 아픈 데가 없다. 병원에 안 다닌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건강한 걸까?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생활은 불규칙하고 그런데도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술 먹고 담배 피고 행복해서 나한테 기쁨을 주면 그게 건강할 수도 있는 그것도 건강이다. 네. 그 윤석열식 건강이거든. 그런데 진정한 건강은 운동을 한다든가 뭔가 보약을 먹는다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은 병에 안 걸렸지만 앞으로도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상태를 만드는 거. 이런 쪽으로 좀 건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평화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평화도 소극적 평화가 있고 적극적 평화가 있는 것이죠. 소극적인 평화는 그냥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불안해. 왜? 적대국이 옆에 있어. 그 다음에 갈등이 심해. 근데 아까 국어사전에 나온 대로 전쟁이나 분쟁이 없지만은 갈등도 없어야 된다. 갈등이 생기면은 무언가 전쟁이 일어날 개연성,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등 자체가 없어야 평화라는 거, 평온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의 불안한 소극적 평화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 그러니까 소극적
소극적 평화는 피스키퍼, 지킨다는 의미의 평화고 적극적 평화는 피스메이커, 만들어 나가는 평화라는 거죠. 피스키퍼는 국방력을 증강해서 누가 쳐들어와도 난 막아낼 거야. 이렇게 해서 유지되는 거. 이게 윤석열식 평화고. 그러나 적국과 우리는 왜 갈등을 하는 걸까? 왜 북한하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렇게 되는 걸까?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어떨까? 비폭력적 수단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군대가 아닌 외교, 문화, 경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체제와 제도를 만들면은 결국은 이거는 이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건강을 원하시고 어떤 평화를 원하십니까? 이 책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이 가짜 평화라고 그러는데 그 가짜 평화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다른 대안이 없는, 아무리 힘을 증강해도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그 평화를 하느니 차라리 북하고 협력을 해서 갈등을 줄여나가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이제는 남북이 적이 안 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 적극적 평화의 노력은 절대 가짜 평화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평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이 7%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때 저기 3% 4%예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나라 국방비가 30조가 조금 넘던 게 정권 말기에 50조까지 뛰는 게 문재인 정부예요. 왜 그렇게 늘렸어요? 자, 평화라는 것을 북한하고 협력해서 만들 때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상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가다 보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하는 국방력은 튼튼히 하면서 그러면서 북한하고 대화할 건 하고 협력할 건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쪽의 노력, 힘에 의한 평화와 협력에 의한 평화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쟁의 질서를 평화의 질서로 바꾸는 이런 노력에는 비용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도 안보를 망쳤다고 욕을 먹고 있는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억울할 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2차례 있었죠. 싱가포르에서 한 번, 하노이에서 한 번. 근데 역시 이 책의 백미, 절정은 하노이 회담 때 회한과 아쉬움인 것 같아요.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트럼프가 만났을 때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합의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베트남입니다. 거기서 이번에는 누구나 다 이제 축보를 터뜨리기로 다 준비가 돼 있었던, 이제는 진짜 한반도에서 진짜 평화가 오는가 보다. 그 순간에 협상이 결렬돼 버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노이에서의 그 협상 결렬에 내막이 일부 나오고 또 그 원인 분석이 일부 나오는데, 제가 이 대목을 가장 조심스럽게 읽은 대목이거든요. 이 책을 읽고 제가 그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하노이에서 결렬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상대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솔직히 말해 국내에서 갇혀서 사는 은둔한 지도자나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어디 외교할 때가 뭐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다자 외교를 해봤습니까? 대미 외교를 해봤습니까? 그런데 이 30대 젊은 지도자가 미국을 상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재인 대통령한테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이거 미국 아들은 뭔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회담 당시에 도보다리라고 거기 가가지고 둘이 밀담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때 주로 나눈 얘기가 어떻게 하면 미국을 상대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워싱턴을 가라. 서울을 통해 워싱턴을 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 중매서주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 어떤 그 중재안도 만들고 단계적인 그 비핵화 방안도 만들고 해서 양쪽에 전해주고, 이때가 대한민국이 가장 커 보이던 시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리려고 그러고, 이런 면에서는 한국 외교가 우리 주변 정세 끌려다닌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던 시기고,
영광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이제 중재자 역할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미국과 북한이 직접 만나니까 우리 3자가 끼어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왜 3자예요? 당사자인데 항상 북한은 미국하고 모든 걸 단판 지으려고 그래요. 최근에 공개된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보낸 친서에도 그 이제 둘이 친해지니까 저 남조선의 간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 그러니까 첫 번째 싱가포르 회담을 중재하고 나가지고 제일 이 체계도 어려웠을 때 갑자기 북한과의 소통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북한이 저기 한국이라는 중간 정거장에 안 서고 빠른 급행 열차로 직접 워싱턴으로 달려가는 이 길을 찾아버렸으니 물론 우리가 만들어줬지만 급기야 하노이 때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 맞붙었는데 재앙이 일어난 거지. 그때 재앙.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더 계속 조언을 얻고 네. 했으면은 성공했을 수도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대목인데 우선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게 선비 역할을 하라는 건데 이거는 부당하거든요. 세부적이고 깨알같고 뭔가 좀 이런 어떤 치밀한 전략을 써야 되는데 미국을 잘 몰라 북한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급하게 나와. 그다음에 미국이 더 문제가 많았는데 하노이에서 먼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거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었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래? 근데 그때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옛날 변호사가 트럼프가 사기꾼이라고 의회에서 증언해버려가지고 그 밀러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비리 수사하는 청문회가 이 정상회담 하는 그 시간에 미국은 그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신경이 그리로 가는 거야 이게. 여러 어떤 그 매파들, 그 강경파들이 언론에 일제히 칼럼을 투고했는데 북한이 영변 핵시설 이제 국제 사찰을 받겠다 그러는데 영변 갖고 안 된다. 그거 기만이다. 다른데 숨겨놓은 핵시설이 많다. 나쁜 합의를 하느니 합의를 하지 마라. 이런 저 주장까지 막 법물체 나오고 심지어 백악관에 있는 존 볼튼 안보보좌관조차도 그런 쪽에 가담을 해버려요. 강경파들 논리에. 그러니까 국내 정치가 자꾸 신경 쓰이는 거야. 여기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북한하고 손잡고 합의하면은 미국 가가지고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왜 온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자기가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만약에 하노이에서 합의가 됐더라면 참 역사에서 가정은 불필요하다 그러지만 너무나 저자가 아쉬우니까 그 가정을 해서 자기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짰는데 영변의 핵시설이 건물이 300동이 넘더라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2배더라고. 맞아요. 보니까 5메가와트 원자로도 있고 방사화학 실험실, 재처리 시설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해서 이게 위성사진이 여기 실려 있는데 이미지가 이 위성사진으로 보면 광활해요. 근데 직접 그 안에 가서 들여다본 사람은 극소수거든. 이게 미국의 해커 박사라는 사람이 가서 둘러봤는데 이 해커 박사 얘기는 영변의 핵시설은 북한 핵 능력의 이게 70%다. 이런 시설을 또 질 수가 없다 북한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치가 높다. 이런 걸 갖다가 국제 사찰단이 들어가서 사찰을 하고 여기에 상주를 하게 되면 북한이 몰래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수백 명이 들어가서 상주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게 그 상징적인 일이냐. 그러나 역사는 어쨌든 거의 우리가 험난한 봉우리를 막 깔딱고개를 넘어서려는 그 순간에 역사가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합의가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회한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있잖아. 트럼프가 또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거든. 이번에는 트럼프가 기환해가지고 하노이에 중단된 회담을 이어갈 수 있느냐. 지금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 운명을 가는 아주 엄청 중요한 문제가 돼버린 거지 이게. 자,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게 이제 능라도 경기장. 이것도 이제 9.19 공동성명차 평양을 갔던 문재인 대통령의 7만 군중 앞에서의 연설이 자세히 소개가 돼 있는데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그 민주당의 평화 프로세스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대목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빛나는 순간이자 영광의 순간이고, 그런데 제가 가끔 탈북자들을 만난다고, 최근에 넘어온 탈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 가장 충격적이었냐?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와서 평양 시민들 다 모아놓고 연설할 때 자기들은 새로운 세상에 오는 줄 알았대.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네. 완전히 이거는 뭐 남조선 대통령이 그때 그것도 연설도 길어요. 또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남조선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다는 게 꿈만 같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저는 비핵화를 합의했습니다. 이 대목이 나오고 이제 다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미 제국주의자가 쳐들어온다고 교육받았고 남조선 괴뢰가 북침 전쟁 연습한다고 이렇게 교육받았는데 저게 무슨 뭐 꿈에나 들을 법한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특히 다시는 전쟁이 없는 미래를 얘기할 때 그 옆에 보면 우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남한에 준 충격보다도 북한에 주었던 충격이 굉장히 컸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기존에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남북협력에 여러 어떤 역사적 장면을 남겼지만 그 중에 최고봉으로 꼽으라면 누가 뭐래도 능라도 경기장에서 그 연설이 가장 백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호사다마라고 그 찬란하게 빛나던 영광의 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얼마 이후에 다시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 겪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그 이듬해는 저기 2020년인가요? 개성의 연락사무소가 또 폭파되는 장면. 김여정이 저 막말을 쏟아내고 이때는 또 생지옥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벙커에서 그걸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 욕이 나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찬란한 영광과 끔찍한 지옥의 장면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교차해요. 이게 역사라는 게 그래. 어느 순간에는 세상이 바뀌는 새 세상인 것 같지만 또 어느 사이에는 참혹한 현실로 돌아오고.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리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또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꾸 보험사에서 귀찮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가입해라 저거 가입해라 이런 전화 안 하고 오히려 상담 신청하셨던 분들이 궁금해서 전화하게 만든다. 기존의 질병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분들,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학교 후배가 와서 그냥 부탁해서 가입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나도 보험료는 되게 많이 나가요. 그리고 되게 손해보는 느낌이거든 이게. 근데 그걸 누가 체크해줘가지고 조정해주면 편하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들이 이걸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품이 많기 때문에 양심적 보험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시거나 대표 전화 1800-791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홈페이지도 있어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그냥 검색해서 찾아가셔도 돼요. 자, 앞으로 내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이미 수많은 후기로 증명된 남성 의료기기 코코메디. 나이 들면서 약해진 기능이 고민이시거나 왕년에 강했던 나를 찾고 싶으시면 특허받은 코코메디로 잃어버린 남성의 기능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식약처 미국 FDA에서도 인증 확실히 받은 겁니다. 피가 잘 돌아야 할 남성 해면체의 혈류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절비성 문제 등 말 못할 남성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더 긴 시간도 없이 하루 딱 10분이면 여러분들 자신감 찾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여름맞이 기력이 떨어지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특별 가격 할인과 특별 사은품을 듬뿍 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검색하시거나 대표번호 여기 나가는 번호로 전화주세요. 코코메디.
내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남북 그 협력이나 주변 외교에 왜 그렇게 우린 매달렸을까? 왜 그렇게 왜 그러는 평화 거예요? 프로세스를 했을까? 이 현상을 바꾸고 싶었던 거거든. 그런데 그거는 전혀 다른 우리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권이란 감각이 있어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의 생활권 하면은 이게 한반도의 남쪽을 떠올리게 돼 있다고. 우리가 그 하나의 어떤 평화를 만들어서 철의 장막을 걷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는 이 한민족의 생활권이 넓어지고 그 감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감각이 넓어지면은 점심은 고속철도 타고 평양 가서 냉면 먹고 저녁에는 어디죠 신의주나 어디 그 함흥이나 이런 데 가서 와인바에 가가지고 친구들 만날 거야. 이런 생활 감각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넓어진다는 거. 통일이라는 건 우리의 한민족의 생활권이 넓게 형성되고 원래는 그랬다. 근데 어느 날부터 축소되고 갇히고 장벽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여기서 갇혀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단순한 평화 만들기 여기서 평화체제,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군사적인 합의가 제일 중요하고 왜냐하면 안전을 보장해야 되니까 그게 평화협정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평화적인 안정적인 군사 질서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이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적인 어떤 하나의 공존의 질서를 담아내는 게 평화협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히 협정 하나로 무슨 뭐 안보가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 안에는 다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고 위대한 도전이자 이게 창조의 과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중국, 러시아하고 수교해서 지금 맘대로 다니잖아요. 이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와서? 저는 그거 우리한테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지평과 시야를 열어준 게 냉전의 종식이었습니다. 이제 800만인가 700만이 넘는 우리 시민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장해 나가는데 그 미지의 땅이 지금 하나 남은 게 북한이에요.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이거 하나. 그래서 그거를 넓혀가면서 공존과 평화의 질서 이런 걸 가는데 아니 성과가 결실을 못 맺었다고 해서 그게 가짜 평화다. 그거 위장 평화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영원히 그럼 안 하고 높은 담장을 쌓고 여기서 갇혀 살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답답해 죽겠다는 거야. 내 얘기는.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야. 참 답답한 생각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무력에만 의존하는 평화가 그게 뭐 이 지속 가능한 평화고 갈등이 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평온한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가 2018년 9월 19일 날 체결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도 못마땅한 거야. 남북 군사 훈련 중지하고 DMZ에서 GP 철수하고 서해 NLL 근처에서 포 훈련 안 하고 이렇게 한 게 이게 가짜 평화쇼라는 건데 그럼 왜 못 없애? 지금도 살아있잖아. 그렇게 가짜 평화쇼인데 잘못된 합의인데 없앨 것처럼 하더니 왜 없애냐고.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남북한이 약속한 거고 그걸 없앴을 때 또 다른 안보 부담이 커져. 그 짓을 못하는 거야 지도. 이게 다 9.19 합의서는 죽은 합의라 그러고 뭐 북한이 위반했다 그랬는데 못 없애. 분명히 살아있는 협정입니다. 살아있는 합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방의 주민들이 편하게 밤에 잠을 자. 근데 그게 지금 없어지면 확성기를 남북이 같이 틀어댄다고. 생지옥이야. 지금 윤석열 때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 이 정권이 가고 다시 민주개혁 평화 정권이 다시 수립되면은 그동안에 다 사라진 줄 알았던 성과가 마치 봄날에 씨앗이 새싹을 틔우듯이 새로운 땅에 꽃을 피우고 싹을 띄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또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나라의 이 평화가 유지되고 온 겁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서해에 총성이 들리고 사람들이 피난 가고 누군가가 죽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도 가까스로 온 힘을 다해서 막아내고 누군가는 밤잠을 못 자고 밤새워가면서 우리의 내일을 아름다운 내일을 꿈꿨던 사람들의 그 노력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윤석열마저 허물지 못하는 평화의 피라미드를 쌓다. 지금도 이 합의와 이 평화 프로세스는 죽은 게 아니라 엄연히 살아있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 실제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요 책을 보시면 최종건 교수가 책 이거 얼마나 팔릴까 노심초사하더라고 내가.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참 뭐 소개도 좀 해줘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 책의 진정한 가치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평화는 용기 있는 자의 행동에서 나온다. 소극적으로 내 힘만 믿고 까부는 놈들한테서 나오는 평화는 불안한 평화다. 진정한 평화는 강한 자의 논리다. 용기 있는 자의 품격이다. 그걸 통해서 현상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면서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겠다는 그런 어떤 자주적인 인간들이 하는 것이 바로 피스메이킹, 평화 만들기. 그래서 책 제목이 평화의 힘이다. 요게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리는 이 책의 주된 저 나름대로의 해석이라는 거 네. 요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해석한 것 같아요. 네. 피스 키퍼와 키스 메이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평화는 똑같은 평화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 예. 그냥 전쟁이 없는 게 평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것도 세계 여러 나라들의 평화의 이제 전쟁 종식과 평화는 뭐다. 누군가의 노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의 10년간의 평화 정책, 그 다음에 문재인의 5년간의 평화 정책을 봤는데 이걸 갖다가 다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우리의 지적인 오만입니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계속됩니다. 쌓아 올려가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도 70년간 했어요. 한반도 평화가 그렇게 1, 2년에 되지 않아요. 긴 과정을 일관된 강철 같은 신념으로 버티고 목표를 향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민주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될 부분이자 평화의 지도자의 품격이다. 그런 면에서 이 평화의 힘을 한번 일독해 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긴 강의였습니다. 이제 책 얘기하는 걸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갈수록 길어지는데 아 다음 책. 다음 책은 다음 읽어볼 책. 조금 두껍습니다. 그러나 재밌는 책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네.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신검지 작가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목숨 걸고 공부합시다.